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1회째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세. 오늘도 우리 시장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지금 코스피는 거의 2,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상승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종목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이슈가 붙어있는 종목들 위주로 급격한 매수세가 쏠리는 분위기 감지가 되고 있죠. 자, 그 상승의 이유가 있는 종목들 오늘도 추려봤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전에 먼저 함께 하시는 두 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인호 전문가,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도 두 분과 함께 골라본 8개의 특징주 대진표를 구성해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대진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입니다. 먼저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헬스케어죠. 코로나 확산세도 그렇고요. 2분기 실적 기대감도 나오면서 주가 흐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맞붙는 ST팜은요. 에이즈 치료제 기대감에 CDMO, 즉 위탁세 개발 생산에 대한 기대감,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자, 묵직한 두 종목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1라운드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2라운드입니다. 이번에도 바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대결입니다. 이 사이즈 차이가 제법 있는 두 종목인데 사실 둘 다 주가는 바닥권에서 좀처럼 올라오지 못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올릭스의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 임상계획 승인이라는 호재로 그리고 녹십자는 FDA와 희귀질환의 신약을 만든다는 호재로 오늘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라운드 제약바이오 대결의 승자도 잠시 뒤에 가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라운드입니다. 먼저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회사죠. 에코프로가 올라와 있습니다. 2차전지의 에코프로 BM, 친환경의 에코프로 HN, 워낙 든든한 자회사들을 두고 있어서 그 기대 가치가 주가에도 최근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고려아연입니다. 이 종목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아연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만 최근에는 폐배터리라는 새로운 기대감이 잔뜩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대 고려아연의 승부, 그 결과는 3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이어서 4라운드입니다. 먼저 풍력주를 대표하는 동국 SNC입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워낙에 높아졌고요. 자, 거기에 또 미국에서 소위 친환경 법안의 통과 기대감이 아주 커져가는 구간이어서 더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맞붙는 한세실업은요. 얼마 전만 해도 부진한 업황에 실적 둔화 우려, 이런 이유로 주가는 바닥을 찍었습니다만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안고 주가 급등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 간의 승부 4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보시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 ST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대결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선택 어떨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종목 대결 전에 일단은 제약바이오 전반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약바이오의 기대감을 높여갈 수 있는 요인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이번에 5천억짜리 바이오 펀드 만든다면서 밀어주고 있고요. 세계적인 학회죠. 세계 폐암학회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도 당장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뭐 코로나의 원숭이 두 쌍의 여러 가지 이슈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요즘에 신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네. 말씀해 주셨던 하반기 제약바이오의 활약, 이제 제대로 좀 물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신나게 노만 저으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종목별로 이제 하나씩 재료들을 유수플로우 시켜가지고 시장에서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걸 보니까요. 예. 시장에서 확실히 제약바이오주들이 하반기 남은 기간들도 좀 잘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시장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시장입니다. 네. 그럼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거기 가장 적합한 환경에 맞는 섹터를 고르게 되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특히 이제 경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경기와 좀 상관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살짝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바이오주들에 많이 집중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만큼 이 바이오주들을 관리를 하는 그런 주포들도 이 뉴스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이 전에도 사실 이런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 부각을 받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가는구나라는 그런 좀 착각이라고 하나요? 그런 효과를 네.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이전에도 나왔던 이미 재료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명분을 붙이지만은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는 지금 바이오주들의 그런
강한 힘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같이 가는 게 이제 게임주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렇죠. 돌아가면서 같이 가는 걸 보니까 특히나 이제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11만 명, 오늘도 신규 확진자 11만 명 넘었죠. 네. 넘은 그런 부분들이 환경, 이 바이오주들이 잘 갈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을 잘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주가가 내려왔고 지수 대비해서 다 언더퍼폼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그에 비해서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기대감을 뿜을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앞으로도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하반기에 바이오주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국내 대형 바이오주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떨어진 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박스권 안에서 방어를 잘 해줬단 말이죠. 맞아요. 지금 사상 최대 거의 1조라는 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 대형주잖아요. 제일 우리 그렇죠. 국내 증시 제일 큰 형님이죠. 네, 큰 형님이 이렇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한번 수급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환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숭이 두창도 여전히 지금 WHO 보건당국에서도 예. 위험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고 맞아요. 코로나에 비해서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원숭이 두창에 대한 걱정, 두려움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그거를 오히려 재료로 활용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전일에 녹십자가 이제 FDA와 같이 희귀병 치료제를 만든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네. 좀 주가가 탄력을 받았는데 특히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 원숭이 두창줄이 이미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더블 재료로 더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윗꼬리를 달고 좀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차라리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탄탄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어찌됐든 지금 저점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하셔도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동안은 이 바이오주들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페어마켓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을 같이 또 활용하시면 또 좋은 수급을 일으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조금 체크하고 공부 좀 해서 일주일 전부터 그런 종목들 들어가시면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바이오주들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고요. 지금부터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도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물이 아직 더 많이 차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서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좀 가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술적 차트적인 분수로 예. 봤을 때 작년도 이렇게 고점이었었어요. 네. 근데 좀 짧을 거라 예상되고요. 좀 이렇게 생각보다도 왜냐하면 지금 신약이라든지 항암 쪽이 많이 지금 고점을 지금 치고 있거든요. 네. 빠진 만큼 다시 올라왔고 이제 거의 이제 복귀되는 상황인데 이게 한 8월까지만 파이널을 찍고 9월부터는 말 그대로 실적 위주, 그 다음에 기술 수출이라든지 개별 호재가 열려 있는 구간들, 그 다음에 학회라든지 이런 나오는 반응들, 그 반응들에 있어서 그런 업황들이 좀 뜰 것 같고, 아직까지 저 남아있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지금 눌림목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오히려 마지막 남은 어찌 보면 바이오 종목에서 지금 타점이라고 저는 맥점이라고 저는 봐시고요. 예.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현재 100일뿐이 안 됐지만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책 관련 종목에서 많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 신약이라든지 뭐 CMO라든지 뭐 CDO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이 업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술 뭐 양성이라든지 해외 바이오와 연결성 그다음에 그런 주체에서 좀 다각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들도 많이 지금 주선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업종에서 최고의 회사들, 쉽게 말하면 캐시카우 확실하고, 그다음 기술 성장 확실하고, 예. 그다음 미래 전략적인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많이 밀어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얼치기라지 않습니까? 얼토당토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이제 고점에서 많이 눌림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슈적인 부분이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바이오 들어가면 힘들고 바이오는 항상 눌림목이 어찌 보면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의 어떤 신호라고 저는 봐야지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상당히 오늘도 장이 좋아요. 장 좋고 내일도 좋을 거지만 상당히 좋을 거지만 들어가면 2, 3% 어찌 보면 단기 타점으로서는 어찌 보면 상당히 지금 그냥 우세할 거예요.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게 전문가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여기 뉴스플로우에 보더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느 시점 이번에 8월 말까지만 되면 그게 통하지 않고 진짜
정보와 많은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만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만 나올 거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 바이오와 항상 옛날같이 바이오와 제약은 나누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베이스멘트는 제약이다. 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도 비슷한 맥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괜찮지만 여기서도 가려야 되겠습니다. 실적 좋은 종목 그리고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압축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어필을 또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그려봤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이야기 한 김에 그러면 종목 대결 바로 좀 들어가 보죠. 자, 8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뭐 아주 익숙한 종목들 나와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있고요. ST팜입니다. 자, 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자,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네. 두 종목 가운데선 어떤 종목이 낫습니까?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겠습니다. 네. 자,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ST팜입니다. ST팜이요?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 일단 한 표씩 받은 상황입니다. 자, 어떤 점이 더 무게감이 실려 있었을지 기준을 점을 한번 지금 찾아볼게요. 자, 김영호 전문가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낫다고 판단하신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기조와 네. 비슷하다고 봅니다.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는 바이오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셀트리온은 이번에 실적이 아무래도 의미 있게 좀 나온 부분들이 셀트리온 그룹주의 그런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램시마 SC에 대해서 순이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대비해서는 매출이 좀 많이 나온다고 지금 판단이 돼요. 네. 결국에는 이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11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치료제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셀트리온 관련주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지금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반응들을 한번 본다면 지금 CTP63에 대한 그런 흡입력 칵테일 코로나 치료제 그게 이제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기세로 가면은 한번 20만 명까지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지금 안 걸리신 분들 위주로 한 번씩 다 걸리시는 것 같은데 주변에도 많이 체감이 돼요. 네, 여기 지금 우리 앵커님도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죠. 네, 빨리 돌아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결국에는 네. 이제 한 번 더 수급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예. 약간 이 잠잠한 그런 잠룡처럼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전에 코로나가 한번 터질 때는 아무래도 굉장히 신선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주가가 탄력성이 좋았는데 좀 이제 재료가 신선하진 않잖아요. 코로나 이제 확산세가 그렇게 뭐 크다고 해도 두려워하는 기색들이 다들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재료가 나와줘야 그런 수급들이 들어올 텐데 그게 이제 뭐 20만 명, 30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때는 좀 이건 다시 생각해볼 재료이겠다 하고 시장에서는 그 힘을 받쳐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때 한번 좀 모멘텀을 기다려 보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골라주신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 그 이야기 자세한 배경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네. 반대 의견입니다. ST팜으로 골라주셨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뭐 일단은 뭐 대장 셀트리온 삼형제하면 뭐 누구든지 다 알고 있고 많이 물려 있는 종목이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네. 이 ST팜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적인 분들 잘 모르세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네. 그러니까 동아 소시오홀딩스의 어찌 보면 지주회사입니다. 네. 계열사.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한 48%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일단 연기금이 한 6.9%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장에 나와 있는 물동이가 지금 물량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이 달라요. 예. 일단 이쪽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그냥 뭐 카피 제품 만드는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램시마, 트록시마 종류를 만들고 있지만 네. 이쪽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논스톱 형태로 시작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냥 하는 건지 제품에 어찌 보면 의약품의 재료를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한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리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제가 한번 방송에 언급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유심히 보시고 일단 RNMA 이 부분이 일단은 세포 치료제 쪽에서는 워낙 강도가 높고 그다음에 캐시카우적인 부분이 워낙 또 잘 발달돼 있고 두 개 다 괜찮아요. 근데 이번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3거래일 정도 ST팜이 상당히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졌어요. 네. 왜냐하면 크게 터지고 잔잔하고 있다 크게 터지는데 지금 저렇게 고점에서 올라왔을 때 네. 최소한 전고점과 전저점의 절반 정도의 하프점은 충분히 저는 맞아야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어찌 ST팜의 어찌 보면 마지막 길이라 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계속 이슈와 때로는 이 바이오 종목들의 또 약간 시각에서 멀어질 때 또 한 번씩 하락을 또 폭을 이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정도 들어가서 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수익이 다 끝난 또 구간이에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했을 때 그때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5월부터 거의 한 40% 올라왔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때가 제일 피크였고 예. 지금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개별 장세, 개별 호재로 가야 되는데 예. 오죽하면 지금 셀트리온이 코로나가 지금 많이 발생하니 다시 우리가 진입하겠다. 내가 그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 일상이니까 다시 하는데 이상 그거는 시장을 어찌 보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 지금 FDA라든지 신청을 하고 반려되는 종목들이 수만 종목도 반려하고 잠깐 제껴뒀다가 우리까지 했는데 네. 너네들도 아직 실력이 별로 안 나오잖아. 우리는 그만큼 돼. 어차피 워낙 큰 회사니까 네. 그 어찌 보면 밀어붙이면서 어찌 보면 투자자들이 어찌 보면 흐름을 멈추는데 일단 동아소시오홀딩스라는 그룹이 일단 45%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제약회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무너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지지, 이건 주가의 지지, 네. 지지적인 부분이 사실 저는 되게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약은 믿는 구석이 없으면 바이오는 함부로 진입하지 않는다는 그 중에 저는 ST팜은 네. 좀 높게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나뉘었거든요.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입니다. 이 승부가 상당히 밥비율로 났는데, 그래도 결과는 나왔습니다. ST팜이 55% 아주 근소한 차이죠. 조금 우위를 점하면서 ST팜이 바로 4강으로 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종목은요, 가격 전략 한번 짚어볼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격 어떨까요? 네, 85,000원 보고 있습니다. 85,000원. 하반기 때, 이제 85,000원 라인이 이제 다음 매물대 자리인데, 이 정도 라인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셀트리온이 이제 또 가줘야 또 바이오주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85,000원 보고, 지금부터 매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트리온의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85,000원 목표 주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가격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아쉽게 이 종목은 뒤로 하고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 ST팜이 됐습니다. 8강의 1라운드 마무리해보겠고요. 8강의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대결도 바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대결입니다. 자, 올릭스 먼저 올라와 있죠.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 이 기대감에 따라서 올라오고 있고요. 녹십자에 대해서도 오늘 아주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죠. FDA와 함께 신약 개발에 나선다. 이런 소식이 기대감을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두 종목 간의 승자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골라주시겠어요? 어찌 보면 네. 오늘의 종목 중에서 좀 제일 어찌 보면 거의 미인주가 될 가능성 높은 주가 이 예. 두 중에 하나 있네요. 어. 그래서 저는 녹십자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녹십자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용우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녹십자를 골랐습니다. 녹십자. 자, 이번에는 두 분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녹십자로 바로 말씀을 또 해주셨고, 자, 지금 최인호 전문가께서 녹십자를 최고의 미인주의 후보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올릭스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녹십자가 워낙에 좋은가 봐요. 그렇죠. 왜냐면 오늘 또 특이한 점 오늘 아침에 네. 이제 공시 때부터 뉴스가 크게 FDA와 협업해가지고 그러니까 특수 약물을 갖다가 지금 보면 탈수소 효소 결핍증 치료제를 공동 개발한다고 일단은 발표해가지고 예. 일단은 오늘 녹십자 관련 종목들이 전 다 같이 동방상승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녹십자 종목이 다른 바이오 종목에 비해서 조금 박스권에서 주가가 힘이 없었었어요. 네. 예, 저는 사실은 이 녹십자를 좀 되게 높게 평가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주가의 시장에서는 좀 흐름에서는 좀 뒤친다고 했는데 오늘 녹십자의 오늘 그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같이 왜냐면 녹십자는 하나를 보면 안 되고 네. 여러 개 같이 관련돼 있는 박스권으로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녹십자 시지 오늘 미국 제약회사 이게 아무튼 잘 해결된다면 FDA와 협약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일이거든요. 네. 우리가 항상 FDA에게 뭐 의뢰를 하고 승인을 받는 입장에서 협약한다는 것은 그만한 기술력과 어찌 보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 성장적인 동력적인 부분에서도 보도 되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황반영 같은 경우는 제가 황반영 네. 치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약간 기미가 있어서 어허. 안과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네.
일단은 우리나라도 그쪽은 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들은 난치병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하는 제약도 많고 그런 기술들을 다시 또 세계적인 바이오 글로벌 기업에게 판매하고 기술 이전하는 게 많기 예. 때문에 그럼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좋죠. 예. 좋은데 이제 원래 바이오주는 워낙 또 살얼음판에 살얼음에 매수가가 많이 모이면 어느 정도 얼음에 무게가 있으면 뭐습니까? 무너지죠. 그렇죠. 빠지면 깊이가 깊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바이오 종목들은 개인 투자가 분들이 이걸로 수입을 나는 건 분명히 알고 있지만 겁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살라고 하면 안 사시다가 고점 돼서 한번 들어갔다가 물린 경우 많아요. 아, 올릭스가 그렇게 훅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예, 종목이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예. 일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완성체가 됐을 때 그때 한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일단 우리나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캐시카우가 있는 제약회사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어찌 보면 또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흐름 템포는 크게 펌핑은 많이 안 나지만 그게 안정적으로 뭐 5% 3%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바이오는 아무튼 조심 또 조심 네. 살얼음판을 걷는 어찌 보면 작두 같은 네.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걸 많이 느껴보셨기 때문에 차트로가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점 한번 꼭 유의 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효 전문가님, 지금 올릭스에 대한 의견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이 오늘 당장 그 주가 탄력은 더 강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갈 길이 좀 먼 걸까요? 그냥 결국 올릭스는 기대감에 플러스 지금 현재 바이오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항방변성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말 그대로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 힘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종목 자체적으로 예. 이 재료 하나만 가지고 추세를 돌리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슈의 무게감이 조금 부족하군요. 네, 그리고 임상 시험이 이 FDA로 승인됐다고 하는데 이 네. 계획이 승인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재료가 그렇게 센 건가라는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결국에는 바이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올릭스는 지금 밑바닥을 다지고 살짝 반등 정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짝 쳤다. 네, 맞습니다. 근데 녹십자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크게 다르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FDA와 희귀질환 신약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희귀질환이 전 세계적으로는 450명 정도 있다고 해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너무 희귀한데요? 재료가 너무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미를 두자면 FDA와 같이 협업을 한다는 거. 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뭔가 작업, 프로젝트를 할 때 다시 한번 FDA와 그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는 그건 굉장히 있겠네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즉 이제 녹십자는 결국에 이번 재료가 아니고더라도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력 부분에서는 원래 뛰어나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 저가에 많이 위치해 있고 이거를 트리거로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 뉴스 플로우를 처음을 시작으로 다음 뉴스를 기대해보게 만드는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힘이 발휘가 된다면 녹십자가 더 잘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모두 녹십자를 골라주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일단 4강으로 올라갈 텐데, 시청자분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해주셨을 가능성도 있겠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이렇게 나왔습니까? 정확히 50대 50입니다. 올릭스가 생각보다 선방했는데요. 녹십자와 올릭스의 50대 50으로 시청자의 마음은 정확히 2등분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두 분 전문가 의견이 명확히 모여졌기 때문에 녹십자를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올릭스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 한번 챙겨볼게요.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올릭스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자, 있을까요? 일단 목표가 3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예. 3만 잡고 있고 오늘 너무 한 10% 정도 올랐죠. 지금 장중에 10% 정도 올랐는데 좀 크게 못 잡는 이유는 일단은 기술력적인 증명 평가는 지금 많은 뉴스 플로우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어떤 뭐 신약이라든지 완성체적인 부분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리드미컬하게 일단은 종목이 올랐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매물대가 저 위에 있는 저까지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 봤을 때는 올라갈 거니까 단기적인 측면에서 잘 대응하고 하시고 보시면 워낙 급락했던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주가가 어떻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줄을 모르는
종목이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조심하시게 진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릭스 가격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너무 멀리 보지는 마시고요. 3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가격 전략 3만 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올릭스 여기서 아쉽게 떨어지고요. 녹십자를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8강의 2라운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8강의 3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회사죠. 에코프로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호실적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자회사들의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합니다. 에코프로 먼저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고려아연, 폐배터리라는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 이 종목도 강한 기세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와 고려아연의 대결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이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가실까요? 사실상 오늘의 결승전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둘 다 너무 좋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고려아연 골랐습니다. 저 그럴 것 같았어요. 고려아연 그렇습니까?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얘기 조금 더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은 고려아연이었고요.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저 에코프로에 숨어있는 오. 비상장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에코프로를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듣고 싶긴 한데 알겠습니다. 숨어있는 그 분이 누구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에코프로 대 고려아연 한 표씩 얻어가고요. 자, 그러면 각자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고려아연 역시 폐배터리의 강자는 고려아연이 될 것이다. 네, 이런 거죠, 이 기대감. 맞습니다. 폐배터리 쪽에 이제 배터리를 추출을 해내는 그러니까 폐배터리부터 원료 추출해내는 기업들이 강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신경상가주로는 이제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고려아연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에코프로에서도 이쪽에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정말 제가 떨어뜨리기 아까운 종목인 게, 제가 못 고른 게 아쉬운 종목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의 구성이 너무나 좋아요. 맞아요. 네, 에코프로 이제 BM부터 시작을 해서. 2차 전지 있죠, 뭐 친환경 있죠. 네, 맞습니다. 리튬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 CNG라고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또 업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에코프로 AIP, 에코프로 글로벌, EM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기업이고, 나중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원료에 대한 니켈이나 아니면 코발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함에 따라서 네. 지금 전구체 가격도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대폭 상승을 했다는 거는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는 의미겠죠. 그만큼 이 하반기에 공장이 늘어나면서 네. 하반기부터는 좀 더 이익률 개선이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그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고려아연이 더 나은 확실한 이유는 폐배터리가 그렇게 강한가 봐요. 일단 에코프로가 오늘 이제 자회사 지분 가치 부각으로서 많이 올라갔고, 네. 고려아연은 아직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떨어질 대로 그런 차이가 떨어졌고, 있군요. 예. 오늘도 아까 제가 봤을 때 6%대까지 올라가는 종목이었는데, 예. 이 고려아연은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 신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익 창출력을 계속 지속시킬 것이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특히 폐배터리, 재련 기술 쪽으로도 600조 시장을 공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밸류 기업의 밸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속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하락한 탓에 3분기에 대한 실적이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판매량이 이제 개선이 되고 또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수익성이 계속해서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기초 체력이 가장 튼튼한 그런 고려아연을 저는 골랐습니다. 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네. 에코프로에 숨어 있는 그 친구 누구예요?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도 네.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회사 자체는 에코프로 우리 말하는 HN부터 시작해서 예. 일단은 뭐 워낙 쟁쟁하지 않습니까? 에코 그렇죠. 자체가 짱짱한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양극재라 불리는 게 니켈, 코발트, 망간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생산이 되고 차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폐차가 되고 난 뒤에 리사이클에 관련된 종목이 어찌 보면 저는 고려아연이라고. 근데 고려아연을 그냥 어차피 아연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일단은 전기차가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네. 리사이클은 미래적인 지향 부분이에요. 지금 하루 앞도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네. 시장에서 시장에서 지금 일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눌렸다가 지금 LNF부터 시작해서 어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시장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사이클 분위기에는 에코프로가 맞아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있지만 예. 그
이 자체가 이제 판매까지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전구체 제조에서 판매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대기업의 이제 1차 밴드로서 납품하는 단계가 아니라 네. 자체적인 이제 포괄적인 이제 우리 말하는 어셈블리 같이 해서 이제 세계 시장, 뭐 포드라든지 자기 직접 다니면서 네. 충분히 세일즈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포드 완성차에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도시바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LG 뭐 엔솔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라든지 뭐 SK온 같은 그런 회사 자기들이 충분히 딜을 네. 할 수 있는 딜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상에 섰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들이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상장까지 하게 되면 이 실효 효과는 되게 크게 느껴지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고려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두말 하면 잔소리죠. 워낙 좋은 회사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터 배터리 전시대에서도 일단은 좀 이렇게 야심차게 일단은 준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시장의 그 흐름에서도 두 종목은 다 좋습니다. 어디 뭐 나쁘다 할 수 없고 누가 결국 살이 상대적인-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러니까 먼저 전기차를 팔 거냐 네. 팔고 나서 10년 후에 폐차시켰을 때 이거 재활용할 거냐 리사이클적인 부분이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닭과 알의 그냥 전쟁이라고 봐죠. 네, 그래도 한 표 더 붙여주시는 건 에코프로였고요. 일단 먼저 팔고 봐야죠. 무슨. 예,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대 고려아연 일단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이 나뉘었거든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그 결과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네, 에코프로로 갔습니다. 오늘 뭐 기세 굉장히 좋죠? 요즘에 탄력을 계속 받고 있는 에코프로가 바로 오늘장 4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고려아연은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잡아볼게요. 가격 어떻게 볼까요, 네, 전문가님? 고려아연 일단 60만 원까지는 일단 봅니다. 네. 지금 이 펀더멘탈이 받쳐주면서 이 신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폐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예. 고려아연의 이 폐배터리 밸류 체인의 그런 기대감 많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려아연 기대감 잔뜩 갖고 있는 종목이죠. 폐배터리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60만 원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8강의 3라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8강의 4라운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입니다. 풍력주 올라와 있죠. 미국에서 이 관련 법안의 통과 기대감으로 지금 점점 더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동국 SNC고요. 그리고 의류주인 한세실업 올라와 있습니다. 바닥권의 구간에서 저가 매수줄 확실하게 들어오는 모습. 동국 SNC 대 한세실업의 대결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최인호 전문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두 종목 가운데는 어떤 종목 골라주시겠어요? 시장을 네. 리듬 있게 그냥 파도 타기 하듯이 또 저는 이제 신재생으로 가겠습니다. 예, SNC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동국 SNC 골라주셨고요.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동구 SNC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미래를 보는 신재생 에너지 선택을 두 분에게 다 받게 됐네요.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역시 이 업종 자체가 신재생의 파워가 워낙 막강한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봤을 때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방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도 있고, 철강도 있고, 조선도 있지만 예. 이 나스닥이라든지 러셀 2000에서 받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코스피 코스닥 증시는 그냥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우리 브랜드를 너네들이 OEM으로 공장을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금 만들어서 너희가 만들어서 우리가 납품해주는 제조업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한세시럽이라든지 FNF라든지 우리 말하는 일반적인 우리 제조업 같은 거는 자체 예. 브랜드보다는 오히려 보면 이 유명 브랜드들의 어찌 보면 OEM 주문자 생산 부착 방식 그걸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해왔지만 예. 거기서도 마진을 갖다가 많이 남기면서 이렇게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갔는데 네. 그 이끌어 나간 시간이 저는 언제가 마지막일지는 저는 사실은 조금 그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어찌 보면 성장성에는 발목을 잡는 게 예. 아니면 신흥국 같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태국 같은 국가에서도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 같은 기업에서 하지 않고 저들이 또 할 수 있기 따라오니까요. 때문에 따라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예. 지금 시장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를 의류 섬유 시장에서 느끼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세 시럽이라든지 이런 지금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만드는 줄 아세요? 겨울 파카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여름에는 겨울 파카. 어허. 그러니까 시즌을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사실 알려면 저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면 실적을 보면 내년에 또 시장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조금 점칠 수 있는 그런 건 상당히 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그때 김영호 전문가님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누누이 말씀해드리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이 풍력, 네. 풍력이 왜 태양광과 풍력의 차이를 국내 시장으로 비교하면 사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안 된댔지만 네. 풍력은 유럽이라든지 또 국내 시장에 또 맞아 떨어져요. 네. 근데
왜 태양광이 더 앞서갔냐면 입찰 제도가 있어요. 입찰 제도. 근데 이번에 입찰 제도가 이제 풍력도 해주니까 이제 네. 기가와트급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면 그럼 또 서해안, 바뀔 수 동해안 뭐 그냥 남해안부터 시작해 그냥 이제는 이제 네덜란드 안 가고도 진짜 네. 어디 다니더라도 풍력 발전소 즉 섬이 우리나라가 3,800개입니다. 네, 말 그대로 풍력에 바람이 불겠군요.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막 분명히 예. 뭐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도심이 왜냐면 생태계 파손다. 그러면 섬이 3,700개, 800개 되는 그 나라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어놓고 또 해저 케이블로 LS 같은 예. 해저 케이블로 배가 지나가면서 그냥 케이블 깔고 지나가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는 섬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보면 장점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풍력은 미래 시장에 10년, 20년 종목만 잘 선택하면 20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텐백의 종목이 분명히 네. 여기는 여러 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근데 한세실업이 주가가 워낙 바닥권에 있지 않습니까? 네, 상승률은 그렇죠. 크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저가 배수의 그런 매력도는 충분히 네. 있다고는 보는데, 최근에 이제 업황 자체가 뭐 부진하기도 하고요. 이쪽 의류 쪽을 보면 FNF 빼고는 거의 다 네. 많이 죽을 쓴 것 같아요. 시들시들하죠.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적까지 둔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 소비재에 대한, 그런 의류 소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안 팔린 것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2분기 지나고 나서 3분기부터는 이 원달러 수출 강세도 이어지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비용 상승분을 좀 판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향후에 대한 그런 실적 둔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 업황이 지금 일단 불확실성하기도 하고요. 예. 이 재고가 계속해서 쌓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불황기를 좀 이겨내야 이 한세실업은 괜찮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저는 금리 인상 시즌이 좀 끝나고 소비에 대한 그런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시장 속에서 한세실업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네. 좀 더 지켜보면서 바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국 SNC를 일단 둘 다 골라주신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이 종목이 4강으로 올라갈 텐데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나왔을지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 마찬가지군요. 동국 SNC가 75% 가져갔고요. 한세실업은 25%에 득표를 하게 되면서 아쉽게도 8강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한세실업 가격 전략만 간단하게 좀 챙겨볼게요. 자, 김영우 전문가님, 네. 한세실업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세실업 일단 목표가 2만 원 잡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가 구간에 저는 반등 매수세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앞에 61평이 저항이 있긴 하지만 여기 2만 원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잡는 건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세실업 2만 원까지 목표 주가 잡아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동국 SN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강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4강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제약바이오의 대결이죠. ST팜, 에이즈치료제와 함께 CDMO로 인한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녹십자, 이 종목은 FDA와 손잡았다라는 이슈로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ST팜 대 녹십자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하실까요? 돈을 네. 벌어야 되는 종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저는 그냥 예. 돈을 벌다든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낸다면 ST팜이 맞고요. 예. 좀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바이오를 좀 그래도 천천히 읽어가려면 녹십자를 보는데 네. 저는 일단 주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의 흐름이 좋은 ST팜을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T팜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녹십자 가겠습니다. 녹십자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ST팜에서 욕심 좀 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그냥 전 캐시카우적인 부분을 좀 많이 예. 봤어요. 그래서 동안 소시오홀딩스가 일단은 절반 이상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연기금도 가지고 있고 일단 그러니까 지분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게 일단 원스톱 스톱이라는 거 이게 약물을 만들 때 이제 일괄적으로 다 같이 공동 생산하는 그 단계 때문에 좀 약간 이거와는 달라요. 일반적인 예. 제약과 좀 다르고 일단 그 부분에서 좀 높게 좀 제가 보고 싶고요. 일단 RNA
그다음에 세포 치료 관련 종목에서는 워낙 또 강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근데 저는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혈액 관련 종목으로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찌 보면 공기업 같은 이미지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혈액형 같은 거다 녹십자에서 와서 다 해둔 정도로 어찌 보면 친숙한 종목이고 탄탄한 종목이고 유한양인과 녹십자는 인지도가 워낙 인지도가 있어요. 워낙 높은 종목이에요. 예. 근데 지금 다른 차트를 다 보도 굉장히 녹십자를 지금 주가를 안전 들어가신 분은 차트가 흐름이 맹맹해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 녹십자 차트와 ST팜 차트를 한번 딱 비교하는 순간 예. 그냥 ST팜의 어찌 보면 다이나믹하군요. 주가의 흐름을 한번 예. 잡고 싶다는 어찌 보면 투자가 욕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충분히 저 녹십자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ST팜에서 예. 짧게는 5% 한 4, 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네. 그냥 한번 ST팜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 녹십자로 가주신 이유는 뭐가 될까요? 좀 시세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ST팜은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네. 지금 바이오주들이 한 번씩 차례대로 그룹주별로 이렇게 한 번씩 튀잖아요. 아, ST팜은 8월 들어서만 해도 거의 뭐 30% 가까이 올랐나요? 네, 맞습니다. 이미 오른 종목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세를 기다려보는 종목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녹십자는 충분히 재료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 주도장이 될 때 주도장이 지금 되고 있을 때 녹십자도 한번 시세가 들어 올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어제 나온 그런 뉴스 플로우가 절대 의미 없는 그런 그냥 낸 기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한번 매집을 하면서 녹십자는 기다려보자. 어차피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매수해서 기다려본다면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T팜과 녹십자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결승 진출 종목이 가려집니다.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지금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ST팜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확실히 최근 기세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많이들 눈여겨보신 것 같아요. 자, ST팜이 일단 결승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아쉽게 떨어진 녹십자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ST팜한테 두 번 깨지네요. ST팜 강하네요. 네, 강합니다. 예. 확실히 시세가 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목표가는 녹십자 19만 원 보고 있고요. 예. 조금씩 사서 모아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가져가 본다면 하반기 바이오주들 순환매 돌 때 수익 네. 실현하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녹십자 목표 주가 찾아주셨습니다. 19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씩 모아가는 종목이 될 거다라는 의견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녹십자는 여기서 떨어지고요. ST팜이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강의 1라운드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4강의 2라운드로 가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먼저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든든한 자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탄력 요즘에 강하게 받고 있고요. 거기다가 맞붙는 상대는 풍력주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동국 SNC가 올라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대 동국 SNC의 기대감은 워낙에 큰 두 종목 간의 대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승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에코프로 대 동국 SNC입니다. 둘 다 좋아 보이는데 어떤 종목 가실까요? 차라리 저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근데 에코프로로 가겠습니다. 에코프로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워낙에 기세가 좋습니다.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은 에코프로였고요.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요즘 돈을 따라가는데 요즘에 돈도 필요 없지만 돈을 따라가는데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은 나오고 5거래일 만에 슈팅이 또 오늘 나왔어요. 네. 좀 다 빠지긴 빠졌는데,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횡보해서 한번 크게 나오는데, 이 차트에서는 상당히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기, 왜냐면 지금 되게 넓게 펴졌지만 짧게 보면 장대 예. 양봉 지금 5거래일 만에 오늘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저는 딱 그겁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 딱 지주회사가 이름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자체가 일단은 이게 비상장 회사를 가지고 있는 비주회사. 그 다음에 예. 여러 가지 어마운드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테마성은 상당히 좋아요. 네. 테마라는 게 뭐냐면 폐배터리 금방 관련주에 연결되어 그렇죠. 있죠. 그 다음에 온실가스, 2차 좋은 전지. 키워드는 다요, 키워드. 예, 2차 전지부터 시작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에코프로가 일단은 승승장구해야지 뭐 관련 네.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니까 일단 에코프로로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로요.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도 에코프로로 갔습니다. 자, 이 종목 주가도 뭐 많이 오르긴 했는데 김영호 전문가님, 네. 여기서 뭐 더 치고 나갈 여력도 충분히 있다는 의견이신 거죠? 네. 지금 이 자회사들의 가치, 종속회사들의 가치로 보면은 충분히 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속회사 이제 가치들을 뿐만 아니라 네.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만 해도 시가로 거의 5조 7천억을 상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지분 가치에 따라서 무조건 시가총액이 같이 형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하나로 5조 7천억 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일반적으로 이제 지주사 할인율이라고 있잖아요. 지주사들이 이제 할인율을 한 네, 맞습니다. 한 50%라고 50% 적용을 한다고 해도 저는 현재 에코프로의 그런 시가총액을 상회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가치를 통해서 에코프로가 가치가 좀 더 높아질 거다. 이거 플러스 지금 상장하지 않은 그런 비상장 기업들도 앞으로 점점 더 가치가 커지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회사들까지 가치를 합친다면 에코프로는 더 올라가야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에코프로는 뭐 여러 가지 키워드로 엮이면서 더 갈만한 조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동국 SNC는 당장 또 미국의 관련 법안 통과 기대감이 있잖아요. 예. 금방 또 솟구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그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로 진입한다면 동국 SNC가 어찌 보면 예뻐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런 데서 원래 자리에서 이렇게 기관이라든지 외인들이 힘이 있는 사역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왜냐면 장대 양복지로 4개월 5개월 동안 행보를 치다가 다시 움직였다는 것은 아직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일단 한 번 더 엠파를 한번 보여주겠다는 어찌 보면 네. 그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평선 20일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좀 이격이 좀 벌어지긴 했지만 예. 장대 양봉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괜찮아요. 왜냐 풍력이 지금 제가 봐도 우리나라 태양광이 안 돼.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 봤을 때는 풍력 가는데 왜냐면 상강 MNT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S 윈드, 뭐 네. CS BR이 종목 다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은 후발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그렇지만 이 시장에서도 또 탄탄한 게 교량이라든지 플랜트 사업에서 또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숨어 있는 1인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진입한다면 가겠지만 네. 에코프로는 이제 온실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워낙에 왜냐면 강한, 이래나 저래나 신재생 에너지가 들었으면 이게 네. 똑같이 뭐 온실가스라는 환경의 가치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좀 특성이 좀 리스크는 있지만 여러 가지를 아우를 수 있고 비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회사의 또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가 간다고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에코프로 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결승으로 올라가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떤지도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요, 네, 에코프로 역시 최근 탄력 좋은 종목들이 보통 이기네요. 86%에 압도적으로 챙겨가면서 에코프로가 결승으로 올라가겠고요. 자, 동국 SNC 가격만 간단히 좀 체크해 볼게요. 최인호 전문가님, 예.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자, 오늘 지금 6,940원입니다. 지금 네. 자리에서 보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왜냐면 워낙 자리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들어갔을 때는 높은 점보다 7,500원 정도 봐도 되고요. 예. 만약 오늘 사실은 지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한 1.9%밖에 상승세 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진입해도 시장가 진입해도 그냥 나쁜 구간은 아니라고 봐주고요. 길게 보면 박스권 구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위험성이 있는 리스크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 봤을 때는 좋은 종목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동국 SNC 7,500원으로 목표 주가 잡아주셨습니다. 자, 일단 결승으로 올라가는 종목 에코프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ST팜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결승까지 안착해 있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이 자회사들의 강력한 기대감 품고 있는 종목입니다. ST팜 대 에코프로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구 전문가님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가실까요? 에코프로 가야죠. 에코프로? 네, 알겠습니다. 김영구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에코프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 ST팜이 파죽지세로 올라온 종목인데 그 종목을 에코프로가 가볍게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ST팜에 비해서 에코프로가 좀 더 낮게 보신 이유 김영구 전문가께서 설명해 주시죠. ST팜도 좋은 바이오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술력도 있고 실적도 추후에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에코프로를
이거를 따라가긴 좀 힘들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이 친환경 관련한 그런 2차 전지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룹사이기 때문에 네. 지주사라는 그런 할인율을 적용을 한다고 해도 지금 지분 가치가 충분히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에코프로 그룹사 계열들 앞으로 뭐 이제 비상장한 종목들 많은데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 앞으로 그쪽 청약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좀 이벤트를 따라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네. ST팜의 이전에 뭐 수익성을 또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보다는 에코프로가 확실히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탁 생산 개발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말씀드렸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작은 리틀이라고 저는 말할 정도로 네. 이 회사에 어찌 보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많이 높게 보고 있는데요. 예. 2차 전지의 어찌 보면 대장, 일단 뭐 소재 부품 관련된 대장이지만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어찌 보면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흔들린 부분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주가에.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테마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여러 가지 소재 부품 관련 종목이 또 요즘은 폐배터리라는 뭐 코드만 나오더라도 예. 이게 폐배터리가 대기업에 영입되는 건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걸 뭐 이게 분야한 건가 환경적인 거에 따라서 또 업체들이 또 제각기 또 나누어져요. 근데 네. 항상 에코프로는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또 키워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같이 시장이 이렇게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좀 단단하게 이제 횡보해서 다시 2,400까지 지수가 끌어올리면 이걸 더 2,700까지 끌어올리려면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관련 종목 시총 큰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예. 이런 종목들이 펌핑하기 지금 짧은 시간에 빨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총이기도 지금 우리가 지수가 2,400까지 올라온 게 어째 뭐 2차 전지의 대형주들이라고 저는 힘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예. 엔솔까지 시작해서 그래서 한번 다양한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 종목이 앞에는 에코가 있다. 네. 네, 에코의 그 계열사들을 한번 다 같이 보면 뭐 바이오가 있다면 저쪽에 네. 셀트리온 삼형제가 있듯이 이쪽에는 에코의 형제들이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네. 에코 한번 보시면 뭐 투자하시는데 그다지 크게 뭐 손실 나는 부분은 뭐 지금 왜냐면 뭐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다 올라가기 때문에 회복 구간이기 때문에 좋은 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이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에코프로 쪽으로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전문가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이 또 어떻게 골라주셨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부터 띄워주시죠. 자, 와, 오늘 50대 50이 두 번이나 나오는군요. 그만큼 특징주들이 강한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ST팜 50%, 에코프로 50%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뭐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이렇게 박빙이었지만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이 일치를 했죠. 자, 오늘의 이상의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최고의 미인주는요, 바로 에코프로가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에코프로 자회사들의 기대감 잔뜩 보고서 주가 탄력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가격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에코프로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일단 ST팜 먼저 해야 된다 아닙니까? ST팜 먼저 해주세요. 예, 그렇죠. 네. ST팜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목표가를 12만 원을 잡았는 게 네. 오늘 실제로 따져보면 지금 11만 2,900원입니다. 오늘 6.5% 정도 올랐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바이오 종목들은 5% 정도 상승 구간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충분히 개인 투자가분들도 이 어려운 지금 종목이 아니고 상승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큰 수익 구간보다는 한 5에서 3 정도 수익 구간에서는 ST팜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목표가 12만 정하시고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 나실 거라고 봐지고요. 예. 일단은 호실적 기대감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배터리 지금 리사이클링에 맞물려서 잠재력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이슈가 되는 부분이 좀 큰데 목표가 13만 원 좀 잡고 있고요. 네. 예, 마찬가지로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 같은 업황 같은 경우에는 네. 다양한 어찌 보면 생태계 군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까 김용호 전문가께 말씀한 대로 이 비상장부라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네.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또 다양하게 퍼포먼스하기 때문에 한번 청약 한번 해볼 만한 또 기회도 네.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자, 정보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김영호 전문가께서도 오늘 미인주 에코프로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실까요? 네, 에코프로 15만 원 보고 있고요. 예. 뭐 지주 회사도 좋지만 아직까지는 에코프로 BM이 실질적으로 이 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지금 오늘 좀 떨어지고는 있으나
이 추세선 따라서 매매를 좀 해본다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121일평 기준으로부터 매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1만 원 정도 그때부터 매집을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이제 돈 가지고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자 최고의 미인주 에코프로는요, 최인호 전문가 13만원, 그리고 김여구 전문가 15만원으로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아쉽게 준우승 자리에 머무네요. ST팜은 최인호 전문가께서 12만원 목표 주가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은 에코프로가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